안녕하십니까. 주비스 다이어트 2년차 민은주입니다. 저는 백그라운드가 전자제품 회사를 한 15년 다녔습니다. 그 미국의 베스트바이에서 전자제품 유통을 했었고, 삼성전자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이제 많은 경력을 쌓았는데, 주비스라는 회사는 다이어트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제품을 만드는 경험이 서비스 업계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저도 이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인을 했고, 나름대로 미션이 있어서 이제 조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이 주비스는 어떤 회사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텐데, 주비스는 이 보신 대로 단기간 내에 확실한 체중 감량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마켓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독보적인, 다이어트 하면 주비스라는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2020년에 PE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를 하면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위에 있는 3개 요소, 이 회사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문적이다, 노하우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 업체가요, 효과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20년간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 방정식이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가의 서비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효과가 확실하니까 평판이 굉장히 좋은 이런 회사를 스틱이 인수를 하고, 이제 제가 그 즈음에 이 회사에 조인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런 좋은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제가 가진 숙제였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조인을 하면서 시장을 먼저 봤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 봤더니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4,200개, 글로벌리 한 4,200개의 업체들이 모바일로 디지털 서비스를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죠. 근데 여기 네모난 데 있는 이 웨이트워터스나 눔이 시장의 한 60%의 마켓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물론 미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마켓쉐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점점 그로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눔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면서 4조 이상의 IPO 밸류를 받고 퍼블릭 회사로 전향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체중 관리라는 게 체중 관리는 이제 헬스케어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황희 교수님께서는 의료 쪽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난메디칼 영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난메디칼 영역은 규제가 의료 쪽보다는 적죠. 많이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뭐 이런 게 적다 보니까 글로벌리도 난메디칼 영역의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급속화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디칼 쪽이 13%라면은 난메디칼 쪽은 거의 3배 이상이 되는 그런 투자 규모가 몰리고 있는데, 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1대1로 해서 오프라인에 그런 상담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옆에 보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서포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센서 기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처리 기술, 그 다음에 플랫폼의 네트워크, B2B,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난메디칼 영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노하우를 또는 코어 컴피턴스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할까를 고민했을 때, 이제 양축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주비스가 다이어트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경쟁자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20년 동안 30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감량 성공 스토리를 냈고, 더더군다나 제가 조인하면서 놀란 것은 오프라인임에도 엄청난 데이터를, 신체 정보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은 한 65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왔던 체중과 신체 정보 기준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평균 8주에서 12주가 지났을 때 그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자,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될까를 저는 이제 고민을 했고, 한쪽은 타겟이 이제 주비스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우리 MZ 세대들은 나 혼자 할 수 있어.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시고 평균 한 7, 8개 앱을 깔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MZ 세대향으로 좀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MZ 세대향으로 가고, 그러면 체중과 건강의 관계가 뭘까? 비만이 되면 신호는 확실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건강관리다 그러면 사실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주면 건강도 쉽게 저는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비스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업을 할 수 있는 브랜드 역량과 데이터 역량과 그 안에 수많은 성공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이 아닌 이 밑에 보시면 엔타이 에이징, 생활 습관 관리, 그다음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는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가면서 통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이와 연계해서 CDC가 얘기했습니다. 헬시 웨이 로스는 다이어트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다. 온고잉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아파서 갑자기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늘 내 일상 속에서 습관이 되어 있어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소에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헬시 이팅 패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시 이팅 패런과 그 다음에 규칙적인 활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저는 헬시 이팅 패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헬시 이팅이 아니라 왜 패턴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즉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루 일상생활에서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그 내재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냥 단순한 단기간 내 확실한 체중 감량을 하는 그런 웨이로스에서 헬시 웨이로스로 점진적으로 진화를 하겠다, 이런 성장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MZ세대에게 있어서 체중 관리는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일상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목표도 아니고 예전처럼 예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MZ세대들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프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나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없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운동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동 매우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재밌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안가주막이라는 엄청난 인게이지먼이 필요한 게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조금 더 우리가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MZ세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리니어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이탈을 해서 저희는 저희가 하라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심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툴들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피에트가 12월에 마켓에 런칭을 합니다. 사실 피에트 바이 주비스인데요. 주비스의 노하우와 주비스의 성공 방정식을 많이 디지털라이즈를 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는 Everyday Stay Fit입니다. 이 fit은 옷매무새가 아닙니다. Stay Fit하다는 것은 항상 내 몸이 잘,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체지방 대비 근골격량이 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stay fit, 그래서 한국말로는 건강함이 일상이 되는, 괜히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에브리데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저희 안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핏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요, 우리 MZ 세대들도 자기주도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되게 외로워요. 혼자 뭐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비대면의 어떤 어두운 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코치이자 친구인 핏 매니저가 옆에서 같이 페이스메이커를 해드리고요. 그 솔루션은 3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DC가 얘기한 운동이라고 저는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했는데요. 이 운동이라는 게 그 엑서사이즈 뭐 트레이닝 요즘에 PT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 PT 홈트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진짜 수혜자는 재활의학과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방문을 했다고 하세요. 혼자 이제 집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 홈트하는 방식이 투웨이가 아니고 원웨이로 계속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다가 다들 이제 다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 그리고 PT한테 가면 이 동작 해보세요, 저 동작 해보세요 하는데요. 하고 나면 10명을 만나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운동의 역사가 얼만데 이렇게 표준화된 측정과 진단 방식이 없을까 해서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셔도 그 정량화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와 똑같은 접근법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라고 했는데, 아까 저는 황 교수님하고 되게 감사드리는 게, 보통은 식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황 교수님께서 뉴트리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저희도 이 영양 섭취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여기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고객님들에게 개인화된 추천을 할 것인지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한쪽은 우리가 이제 주비스 다이어트를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너무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지난 20년간 1년에 한 5-6번은 포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으로 동기를 주는 피드백을 제때 못 받아서 그렇구나 해서 이 3가지의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푸드텍과 연관해서 저희가 이제 피에트가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관리 서비스라서 아까 3개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푸드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건 시대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인구학적으로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 음식이 훨씬 더 간편하게 액세스가 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가 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먹는 거를 그냥 무슨 한상 차림처럼 하는 식단을 그렇게 추천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식품도 우리가 DB에 넣어서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고, 저희는 이제 다이어트 서비스에 있다 보니 항상 이제 비만율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어떤 식생활 스타일 때문에 비만이 느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비만율이 소아 비만율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대사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나은 차별화된 걸 만들어야 되냐 해서 2회사를 벤치마킹을 했고, 이들은 어떤 로직으로 식단을 제안하느냐를 봤더니, 누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이제 경쟁사를 뭐라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제 benchmarking을 해보니 칼로리의 밀도의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먹어라, 그 다음에 이 한계, 이 제한을 주는 음식 신호등이라는 툴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식단을 계속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웨이트워처는 미국에서 한 60년 된 다이어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7년 전에 우리는 이제 웨일로스에 있는 게 아니라 웰리스 도메인으로 이동합니다 해서,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분이 한 8%의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웰리스 댓 워크스라는 회사의 이름을 바꾸고 그쪽으로 가면서 이분들이 뭐를 뿌리쳤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야. 칼로리 제약을 하지 않아. 사실은 칼로리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칼로리 제약을 하는 게 아니야 해서 캘로리를 쓰지 마세요. 포인트로 드립니다 해서요. 그때 지금 이제 웨이트워처스를 가시면 민은주님은 오늘 59포인트를 드세요. 그런 어떤 암호 같은 숫자가 나오고요. 그 포인트 안에는 이 캘로리 외에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9포인트 내에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넣으면 벌써 아침인데 20포인트를 드셨네요. 이렇게 캘로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룸을 제안해서 저는 룸보다는 웨이워처스가 조금 더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밴스드 된 브랜드를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지향하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대 요소에서 저희가 차별화를 하는데 저희는 여러분들의 체중에만 집중해서 몇 칼로리를 먹어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체 정보, 요즘에는 인바디에 다 올라가시니까 BMI, 체지방량, 근골격량, 허리둘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여러분의 대사량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캘로리를 먹어도 어떤 분은 빨리 대사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어떤 분은 느리게 되죠. 그런 것까지 효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주비스의 굉장히 깊은 성공 법칙인데요.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73kg에서 60일 빠질 때요, 리니어하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빨리 빠지다가 정체기를 거치다가 그리고 나서 슬로우 다운을 하는 그런 다양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600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윗단에 있는 신체 정보 기준으로 저희는 어떤 단계로 이게 사람의 몸이 변해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양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다른 브랜드들은 영양소와 에너지 밀도, 칼로리 밀도만 얘기했는데 저희는 포만감이라는 지수를 다시 우리 알고리즘 안에 넣었는데요. 그 포만감과 바로 위에 있는 체중 변화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소를 하나 더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식습관, 제가 아까 이팅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끼니 횟수, 하루에 몇 끼를 먹었는지 저희는 3끼를 권장합니다. 간식 한 번 얼라우 하고요. 끼니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었냐, 저희 10시에서 12시간 윈도우를 드립니다. 이건 다 생리의학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적으로 서포트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수화해서 잘 먹고 밸런스드 된 영양 섭취를 한 것도 중요하고 양적으로 정해진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어서 내 몸의 생활 습관으로 이게 체득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가중치를 주고 관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생리주기가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배가 괜히 고프잖아요. 그거 다 호르몬인데 그때 호르몬이 말해서 계속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나면 갑자기 야식과 폭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로푸드라는 먹어도 쓰담쓰담이라는 먹어도 살 안 찌니까 먹어도 되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약간 훨씬 더 사람의 생리 주기와 생체 리듬에 맞는 식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면 밑에 있는 아까 신체 정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바디 컴포지션, 겉에서 보이는 거 말고 안에 있는 지방 덩어리, 근육량 이런 것들 다 재서 처음에 얼마를 드세요. 이 얼마 안에는 영양 성분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9대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데이터 입력이라는 게 이제 평상시에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로그인데요. 이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진 찍으면 올라오는데 무엇을 먹었는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9대 영양소의 종류도 우리는 보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신체가 저기 체중 감량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 신진대사가 변하죠. 저희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라고 활동량을 계속 추천하고 하기 때문에 몸은 계속 다이내믹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지나면 더 먹어도 이게 더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라는 게 현재 상태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에 따라서 저희 이쪽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구간이 저희 주비스의 성공의 포뮬라에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 구간 안에서 저희는 예측합니다. 즉 대부분이요. 우리 이제 고객이 한 12주 오시는데요. 처음엔 잘 빠져서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정체기가 오면 왜 이래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미리 알려드려요. 고객님 2주 후에는 정체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가겠죠?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계속 그냥 똑같은 것을 계속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3일 단위로 어떻게 몸이 움직였는지를 보고 향후 3일을 다시 프레딕트를 하는, 아까 시작한 1780이 한 달을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먹어도 되는지, 어떤 영양소를 더 치중해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레시브하게 계속 제한을 하는 그런 다이내믹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뉴트리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한 5가지 정도 하는데요. 비만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는 한 9가지가 사실은 전체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만감, 이거는 저희만 쓰고 있는, 이제 서울대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포만감이 칼로리 밀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복합적으로 산출식에 넣어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간, 감량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유지기일 때 이 3가지가 어떤 비중으로 들어와서 어떤 영양 섭취를 권하는지의 알고리즘도 저희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9대 영양소를 어떤 알고리즘을 넣었냐, 저희도 이제 포인트 계산을 하는데요. 하루 3끼 드시고 나면 저녁이 되면 민은주님 드시라는 1800은 드셨는데 치팅을 하셨네요. 오늘 지방 덩어리를 많이 드셨네요 라고 하면서 빨간불이 딱 옵니다. 저한테 정해진 걸 넘었을 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인폼을 주는 겁니다. 계속 올바르게 생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인폼을 주는 기제를 만들어 놨고, 아까 말씀드린 패턴 부분인데요. 식사와 규칙적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윈도우가 있어요. 아침에 7시에서 일어나서 한 2시간 내에 먹고, 점심 제때 먹고, 저녁에 5시에서 8시 사이에 먹는, 그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호르몬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내식에 저희가 맞춰서 계속 가이드를 주면서 규칙적으로 드세요가 또 하나의 벡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해진 칼로리, 필요 이상의 칼로리 드시지 마세요. 영양소 맞추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드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어려워하면서 잘 못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지로푸드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이제 산식이 많이 붙어 있는데 지로푸드는 100칼로리 이상을 넘지 않고 개개인별의 영양소에 맞춰서 어떤 분은 단백질을 더, 어떤 분은 다른 성분을 더, 이렇게 해서 개인화를 하는 지로푸드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저희가 한번 원하시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하루 3끼를 저희가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한 번에 넣다 보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이제 자리를 잡아서 곧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피에트에 오시면 보실 모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양,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있는 게 그 9대 영양소의 모습을 계속 하루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목표량을 채워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여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있는지까지 관리를 하고, 자동화 너무 기록하는 거가 어렵다 그러셔서 저희도 푸드렌즈를 써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나 영양을 섭취했는지 보여드리고요. 동시에 음식을 설치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 식품에 한 8만 개 되는데요. 식약처에 있는 8만 개의 데이터를 모두 다 넣었습니다. 무슨 삼양라면을 드시던 농심라면을 드시던 거의 100%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한 교수님이 너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 피에트 아하라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몰라서 못했던 게 있어서 저희가 항상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짧은 지식을
그 맞춤형으로 전달해서 그것을 이행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기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팀이 큰 팀이 저희랑 같이 한 1년 동안 지금 이 일을 같이 했고 또 우리나라의 정부에 뭐 식약처든 엄청나게 많은 DB가 있어서 저희가 다 모아서 아까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게 됐고요. 피에트는 아까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밑에 실사용 데이터, 이걸 요즘에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이 데이터를 다시 모아서 다시 여기에 있는 기관들과 함께 다시 공유하고 좀 더 아까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에 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